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F 소나타 트랜스폼, 토스카, 그 다음에 로처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NF 트랜스폼, 그 다음에 인프레션 이런 순서로 다시금 한 3, 400만 원대, 그리고 이제 토스카는 물론 이제 100만 원 중반대부터 300만 원 그 사이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NF 소나타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그 이것도 괜찮은 거 보면 한 300에서 500 사이, 500만 원짜리도 있긴 하지만 거기까지 쓸 필요가 있을 정도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볼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NF 소나타 트랜스폼은 원래 잘 안 팔던 이제 차종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제 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언급은 한번 하고, 만약에 차를 볼 때 제가 여태까지 팔았을 때 문제가 있었던 점은 70%는 괜찮았었는데, 7, 80%는 괜찮았었는데 20%, 30%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지 않나. 매입할 때도 그렇고 판매할 때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세타 엔진을 갖고 있는 그 로체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소나타 트랜스폼은 이런 소리가 엔진에서 그 소리가 잘 나고, 이 소리가 어떤 소리냐, 헤드랑 그 다음에 실린더 벽이랑 이제 간섭이 되는 그런 소리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불순물이 껴버리면 안에 스크래치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게 붙어버리면은 공업사 용어로 붙어버리면은 이게 엔진이 쪼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비가 못해도 80에서 100만원 넘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되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안 좋았던 점 20% 30% 때문에 여태까지 안 팔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한번 해보고, 그래도 이제 안 좋을 확률보다는 좋을 확률이 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희망적으로 봤다가 그것도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비싸고 괜찮은 차보다는 저렴한 쪽에서 어떻게든 이제 사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정말 신중하게 봐야 된다. 신중하게 봐도 제가 여태까지 20% 30% 있었던 차들이 신중하게 안 봐서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이제 조금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그렇게 또 그것도 희망적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너무 좋게도 너무 안 좋게도 보지 말고, 굉장히 좀 안 좋을 확률이 20% 30%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5대 중에 한 대 이상이니까 조금 이제 복불복에서 뭐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뭐 객관식에서 뭐 하나, 내가 나머지 4개는 다 맞는데, 나머지 4개는 다 맞는데 하나가 만약에 문제가, 내가 그거를 찍을 확률이 있을까, 이렇게 보면 또 이거는 또 복불복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0%가 될지 50대 50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봐야 된다라는 거고, 키로수가 20만 킬로 넘어가면은 그런 확률이 아무래도 높아지고, 17만 킬로 이하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좋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20만 킬로 이상의 뭐 25만 킬로, 키로수 많아도 상관없어요, 저 2, 300만 원으로 살 거예요,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실까봐 17만 킬로 이하만 볼 거고, 또 희망적으로도 이 안에서도 17만 킬로 이하의 차도 희망적으로 보면 안 되고, 굉장히 굉장히 심오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고, 무사고만 상태가 괜찮아 보이는 것만 볼 거고, 색깔은 은색이든 흰색이든 검정색이든 상관없이, 뭐 상태가 좀 수치적으로, 일단 성능적으로 사진적으로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괜찮다라는 판단이 들면,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보기 1번, 2번, 3번 볼만한 차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색깔은 크게 관계없이 볼 거고, 그 다음에 추가 옵션은 이제 역시나 크게 상관없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적인 메리트를 쫓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께서 이 환경 설정을 이제 제가 1년 동안 굉장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 대만 보시고서 하면 안 되고, 맨 처음에 환경 설정 보시고서 한 대만 찍고 보시면 안 되고, 차를 볼 때마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환경 설정을 보더라도 만약에 딜러가 손님 오시기 전에 난 요거를 팔 거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차주한테 전화를 해서, 사장님 이거 손님 오시고 계시는데 50만 원만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환경 설정이 빵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는 50만원 비싸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 공부를 하는 게 필수적이다. 딱 봐도 이거는 좀 비싼데? 라는 감이 어느 정도는 좀 있으셔야 될 거다. 그리고 전산도 만약에 쭉 보면서 제가 보는 것처럼 리뷰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봤을 때 비싼 쪽으로 자꾸 이제 유도를 한다. 물론 실제로 비싼 차도 있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싸야 되는데 비싼 쪽으로 있고 딜러가 자꾸 유도를 하는 것 같다 라는 판단이 쓰면은 이제 막연한 의심은 또 이제 하면은 한도 끝도 없지만 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된다. 합리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딜러는 권해드리고 손님분께서는 고르시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떨까요? 그냥 이 정도 해갖고 요걸로 할게요. 그러면 요거 1번, 그 다음에 요것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요거 한번 자세히 좀 보고 싶은데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요거 해도 괜찮은데요? 그러면 요것도 하게. 그러면 이거 2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원활하게 되면 되는데 자꾸 이 딜러가 요 차로만 몰아서 이걸로 자꾸 추천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멘트이자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막연한 의심은 또 그렇지만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본값에 빵원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오시면 이거 풀고 이제 보여드리긴 하는데 영상을 이게 제가 안내를 해드릴 때는 저한테 오셨으면 좋겠다 반, 그 다음에 시세 안내만 드려서 이제 좋은 정보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반에서 저한테 오셨으면 좋겠다 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담당자 상사는 체크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NF 소나타 트랜스폼 보도록 하겠습니다. YF 소나타랑 K5는 세타2 엔진이기 때문에 안 봐요. 팔지도 않고 매입도 안 합니다. 그리고 CVBL 엔진, 누 엔진이라고 하는데 그 엔진부터는 괜찮다고 하는데 차 대수가 너무너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소나타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금액대는 못해도 900만원 이상부터는 보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고, 5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 700만원짜리 있어요. 근데 그런 차는 LPG에서 휘발유로 넘어왔던가 아니면은 렌트카에서 넘어왔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뭐 유튜브나 뭐 다른 쪽 보면은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뭐 560만원대 뭐 판매 중 내지는 판매했다고 뭐 이렇게 사례가 나오는 것들은 다 손님들 양심 없이 왠지 꼬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개인적으로는 들긴 하는데, 너무 희망적으로 보셔서는 안 된다 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희망적으로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는 900만원 이상부터 용도 이력 없고 구조 변경 없고 그 다음에 키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시길 바라겠고, 가급적이면은 좀 오래 탈 거다 라고 하시면은 너무 싼 쪽에서 보시지 마시고 차라리 LF 소나타를 구하신다고 하면은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나 YF 소나타보다는 좀 덜해요. 용도 이력이라든지 물론 있긴 있지만. 그리고 K5는 더뉴 K5 위주로 보시면은 엔진이 세타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더뉴 K5와 그 다음에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는 그나마 좀 괜찮을 수 있는데 구조 변경, 용도 이력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좀 피하시고, 저렴한 뭐 800 이하의 차량들은 거들떠도 안 보시길 좀 권해드립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겠지만 이게 맞습니다. 아무튼 뭐 상태를 보면은 뭐 괜찮은 거 아니냐, 뭐 딜러가 잘 골라주겠지 라고 하면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적어도 900만원 이하의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그 다음에 K5는 가급적이면 버리시고 그 다음에 CVVL 엔진이 있는 그 엔진으로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소나타 NF 트랜스폼 휘발유로 볼 거고, 그 다음에 오토. 이 영상을 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NF 소나타 트랜스폼을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문의가 엄청 왔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안 팔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사실 이 영상을 하는 의도가 NF 소나타 트랜스폼을 판매를 하고자 올린 의도는 10 중에 한 요만큼밖에 없어요. 20%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대 중에서 한두 세대 정도는 문제가 있을 거고 잘하면 5대5일 수도 있다 라는 판단이 들 수 있습니다. 17만 킬로 해서
금액 순서는 저렴한 것부터 비싼 순서대로 볼 겁니다. 자, 보면은 벌써부터 가격이 싸니까 조금 희망이 보이실 수 있는데 희망적으로 보시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330짜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만 8천 km, 17만 km 바로 밑에 있는 커트라인인데 무사고 체크가 돼 있어요. 휠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조금 지저분합니다. 이게 뭐 깨진 것 같기도 하고 좀 많이 지저분합니다. 여기가 원래 고무가 껴져 있어야 되는데 좀 여기는 다시 판금 도색이 필요할 정도로 그냥 금액이 싸니까 파는 거예요 라고 왠지 이 차량을 갖고 있는 딜러분께서 말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사용감은 그 이제 사람의 그 나이가 들면 주름지는 것처럼 주름이 좀 사용감이 있고 조수성은 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탄 것 같은 빳빳한 느낌이 듭니다. 뒷자리도 좀 이런 느낌, 뒷자리도 사람이 어느 정도 탔고 짐도 실었던 왠지 그런 주름이 좀 보여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지금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잘 되고 하는데, 일단 사진에서 휠로 이렇게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고 이런 안 좋은 느낌을 조금 사진으로는 살짝 캡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검사 날짜 보시고, 첫 번째 검사 날짜, 그 다음에 용도 이력이 있는지. 이건 없네요. 사고 이력, 이거는 뒤에 부식이 있다고 합니다. 뒤에 부식이 있으면은 뒤 휀다, 왼쪽 뒤 휀다, 이쪽 겉에서는 봤을 때 부식 없는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안쪽 타이어 안쪽이라든지 이 밑에 쪽에서 뼈대나 뭐 아니면 여기 밑에 사이드실 패널 이 밑에서 부식이 올라온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1년이나 2년 지나면 부식이 요만큼에서 점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코팅을 하시던가 아니면 차량 상태를 보고 싶다 하면은 이 정도는 볼 수야 있겠지만, 저렇게 C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좀 안 보여드리고 싶다, 보는 의미가 없다, 그냥 비경으로는 볼 수 있겠는데 판매를 할 의도로 희망적으로 봐서는 안 되지 않나. 미세누유가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여기 누유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금액 싸게 파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기 잡는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요새 모기가 왜 이렇게 많아요? 아무튼 이거 누유 때문에 탈락이고, 그 다음 거 무사고, 썬루프도 있고 10만 킬로 380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이 380이라는 의도 자체가 왠지 350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트는 조금 이제 아무래도 세월의 흔적, 때가 있습니다. 10년 정도가 조금 이제 넘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은 없고 열선 버튼은 여기 있고 전동 시트 있고 뒷자리는 빳빳합니다. 이렇게 그냥 대충 일단 사진은 보고 성능부터 넘어가면은 바뀐 성능, 그리고 밑에 사진 있는 성능이고, 검사 날짜는 2020년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여기 인사이드 패널에 T 손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박자의 손상이다. 그러면 이쪽에서 정면을 받은 것보다는 약간 여기 운전석 쪽, 라이트 쪽 이쪽으로 좀 받았던 충격이 더 크고 여기 뭐 깨지던가 뭐 그렇게 했겠죠. 이쪽 안쪽까지 먹었으면은 뭐 문제가 있느냐? 아닐 확률이 사실은 솔직히 조금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엔진룸을 열어보면 이쪽이 좀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 흔적이 왠지 있지 않을까? 왜 가려졌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는 좀 높게 좀 전체적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이건 또 이제 막연하게 보면 차 실내는 좀 깨끗한 편으로 보여진다. 이런 때는 좀 의례적으로 실제로 보면은 좀 더 어두울 테니까 이게 카메라가 빛을 더 많이 받아서 실제로 보면은 좀 더 깨끗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실내 클리닝 하면은 나아질 수도 있고 합니다. 또 그렇게 문제가 있거나 그래 보진 않아요. 이게 근데 일단은 손님 인식으로는 다른 거 보죠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금액까지 주는데 여기 T가 있는 거는 기분이 나쁘다, 다른 거를 보고 싶다 라고 왠지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다른 거를 한번, 오히려 이게 더 정직할 수는 있는데 다른 거는 조금 있으면은 그냥 지울 수도 있을 만한 걸 수도 있을 텐데, 여기는 랩핑이 돼 있고 랩핑지라고 해서 시트지 같은 거 그렇게 씌워져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고, 휠은 사제예요. 느낌 어떠신가요? 듀얼 머플러 있고, 차라리 아까 그 베이지 시트보다는 검정색 시트가 때가 느껴지는 측면이 좀 덜하기 때문에 요게 나을 수도 있고, 썬루프 있고, 휠은 요런 휠이다.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말고 다른 거 보죠. 이렇게 말씀을 왠지 하실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그러면은 380도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95,000km. 느낌은 키로수가 기분이 좋습니다. 키로수 꺾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한도 끝도 없고 키로수가 꺾었다면은 여기 계기판 교환 이렇게 적던가, 아니면은 여기 주행거리 밑에 뭐 써져 있던가, 뭐 그렇게 되거나 옵션 정도 여기에다가 뭐 고지를 하던가 할 텐데, 고지 내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계기판이 교체가 되거나 키로수를 꺾었을 확률은 좀 희박합니다. 요즘에 그거 하면 큰일 나요. 현대 정품 랩이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도 당연히 없나? 보긴 봐야 될 것 같고. 후방 카메라 이거 옵션 정보라는 체크를 돼 있는 거를 참고를 안 합니다. 하이패스 룸밀러는 아니고, 만약에 후방 카메라가 없다면 여기 모니터를 설치해서 후방 카메라를 보는 제품이 제일 이제 의례적으로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휠은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 근데 휠이 한쪽만 나왔기 때문에 다른 쪽이 기스가 있을 수도, 스크래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보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능적으로도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고, 위에 검사기간 여유가 내년 여름까지 있고, 근데 렌트 용도 이력이 있어요. 렌트카에서 넘어온 겁니다. 이건 진짜 렌트카에서 넘어온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또 올라가죠. 은색깔, 무사고 체크되어 있으니까. 은색깔은 원래 리뷰를 잘 안 하는데, 이 차를 보통은 이제 1년 뭐 팔려고 이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5년 내지는 뭐 7, 8년까지도 좀 관리 잘하면서 좀 오래 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두 개 있는 경우는 전에 카메라가 있었다가 이게 또 설치를 해서 그냥 두 개 달고 다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썩 그렇게 깨끗해 보이는 마감은 아닙니다. 현재 그 시인성도 좀 잘 안 보이는, 이게 빛이 밝았을 때 보여야 되는데 아무리 카메라가 어떻게 찍었을지 몰라도 이건 좀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스마트키는 정품 스마트키스럽게 나왔는데, 교환된 건 요거 하나. 내비게이션은 바꾸면 될까? 9월 6일날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잠깐. 키로수 12만 좀 안 됐고, 들어온 날짜는 9월 6일. 여기 점검자 의견은 부분 판금 도장이라는 건 의례적으로 적는 중고차 성능에 의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볼만한 차가 인천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건 또 튜닝, 호불호가 갈리는 튜닝이 또 돼 있고, 만약에 소나타 트랜스폼을 17만 킬로 미만으로 휘발유를 보러 오신다 하면은 조금 금액이 로체나 인프레이션이나 토스카는 좀 많이 싼 차고 좀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도 이력 없고 짧은 키로수 85,000km에 사진적으로 너무 깨끗해 보입니다. 내비도 이 정도면은 무난하고요. 진짜 깨끗하다라는 게 왠지 느껴져요. 성능을 보면 검사기간 일단 2020년 보이시죠? 렌트카도 아니었었고, 사고도 여기 하나밖에 없고, 미세는 없다라고 체크된 게 진짜 없는 건가? 일단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사진도 너무 깨끗하고, 490이니까 40만원 정도 이렇게 빼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보면은 왠지 바로 사시지 않을까 라는 왠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거 한 대 보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만약에 보면은 다른 지역도 바로 근거리로 부천으로 넘어가서 부천 거 판매할 때도 더러 많습니다. 그럼 부천에 지금 15대가 있고, 이쪽에서 보면은 제가 봤을 때 확 마음에 들어오는 차, 일단 무사고 89,000km 400cc 이런 거, 색깔 상관없이 보는 거니까 일단 느낌은 좋아요. 왠지 사진상
여기 또 마음을 뺏기면 안 되니까 검사 날짜 좋고, 렌트카 아니었고, 사고 없었고, 부분 판금 도장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치 다 좋고, 점검자 의견란 별거 없습니다. 10월 5일날 진짜 얼마 안 된 차. 다시 사진을 볼까? 몰딩은 조금 사용감이 좀 많이 있어요. 썬팅은 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게 뭘까? 아, 이거는 비치는 것 같아요. 깨끗해 보입니다. 이 정도. 기름도 좀 많고, 내비게이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좋아 보입니다. 왠지 440 내지는 450까지 빠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대가 나왔습니다. 한 대까지만 만약에 더 보면은 이거 15만이니까 그렇고, 지금 봤던 차가 뭐였냐, 요거 89,000이었으니까 은색이라서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은 은색깔이 조금 메리트가 언제나 있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거의 대부분 모든 차가. 비 오는 날 사진을 찍었나? 그런 것 같죠? 랩이 있고, 일단 이거 좀 지저분하죠. 조수석 쪽이 잘 안 보이는데, 조수석 쪽이 사용감이 뭘 이렇게 뭐 긁히는 걸로 해놨나? 먼지인가? 먼지라기보다는 조금 많이 해져 보이긴 합니다. 뒤 커튼, 이게 세타 엔진이에요. 세타 2 엔진이 아니고 세타 엔진. 그러니까 소리를 잘 듣고 어떨지, 가급적이면 정밀 검사를 만약에 평일날 오신다면은 성능장에서 다시 한번, 가급적이면 이런 이제 부천에 있는 매매단지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리프트를 띄우는 작업이 다른 여유 있는 인천이나 뭐 그런 지역에 비해서 좀 협소해서 좀 어려울 때가 조금 덜어 있어요. 그래서 차주분 아는 공업사를 이렇게 가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성능장에 가서 다시 한번 보던가 이렇게 보통 하는 편입니다. 근데 보통 돈 안 되는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서도 잘 안 해주려고 하니까 보통 10,000원 정도는 가성능 쪽으로 좀 잘 봐달라 하면서 손님이랑 같이 보면은 그 10,000원이 결코 앞으로 타시는데 지표가 될 수 있고, 좀 성능 점검자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공업사보다는 좀 더 이제 정직하게 봐주는 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그런 쪽으로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성능을 받았다면은 보증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보증이 되게 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강하게 한번 이거 보증 다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한번 하면서 안심도 느끼고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 차에 엔진 미션이 문제가 있으면은 한 달 2,000km 안에 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면은 증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이 한 달 2,000km 안에는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지방에 계신 분들이 보증을 받으려면은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성능을 받았던 성능자까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잘 차주분한테도 그렇고 한 번씩은 말을 해야 됩니다. 이거 엔진 미션 보증 다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저는 이제 녹음이 다 돼요. 모든 통화 녹음이 자동 어플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그걸 딱 증거로 남겨놓으면은 빠져나갈 구멍을 제가 좀 메워놓으면은 좀 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봐야 되고, 아무런 장치 없이 그냥 멍하니 해버리면 조금 이제 불안 요소가 아무래도 조금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면은 좋습니다. 엔진 미션 보증 다 되는 거잖아요. 한 달 2,000km는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아무튼 중고기 때문에, 새 차가 아니고 중고기 때문에 뭐 어떤 실매물 사이트, 뭐 직영업체든 어디든 잘 봐야 되고, 구매를 하고 나서는 어디든 잘 안 해주려고 할 거예요. 그 밑밥 작업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말을 미리 해놓고 안 해놓고 하는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안전장치로 활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해놓으면 좋다라는 것도 조금의 약간의 포인트입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있을 만한 게 크게 없어요. 뭐 에어컨이 나오느냐, 히터가 나오느냐, 열선이 되느냐, 전동 시트가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일반적으로 거의 문제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거의 문제가 있는 거는 엔진하고 미션, 뭐 출력, 뭐 해갖고 엔진룸에 무슨 호수 내지는 뭐 출력 부족 내지는 미션이 예를 들어서 뭐 튀던가 뭐 80km 이상에서 안 나간다든가 뭐 그런 부분 하면은 다 뜯어보면은 50만원 이상의 그런 증상이라면 50만원 이상의 그런 증상일 수 있어요. 아무튼 이게 미리 사전에 보더라도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근데 NF 소나타 트랜스폼이랑 로체 이노베이션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다른 차보다 주의 깊게 꼼꼼히 봐야 됩니다. 다른 차도 물론 꼼꼼하게 봐야 되겠지만 정말 잘 봐야 된다. 세타 엔진이니까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넘어가면은 거의 차를 NF 소나타 트랜스폼은 로체 이노베이션은 3,400여 적어도 400까지는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NF 소나타 트랜스폼은 한 500은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죠. 이렇게 뭐 4대 5대 이렇게 만약에 보게 되면은 이거는 바뀌기 전 성능이니까 날짜 3월달이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다음 거 12만 킬로 이거 썬루프 있는 거 이거를 보게 되면은 날짜부터 보게 된다면 9월달에 들어왔으니까 괜찮고, 금액 좀 깎이면은 460, 470 이 정도 될 거고, 시트 깨끗합니다. 근데 내비가 조금 이제 좀 후져 보이긴 하는데 후방 카메라는 너무 흐리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컨디션 제일 좋은 차로 볼 텐데 제일 내비게이션은 안 좋은데 엔진이 좋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내비게이션은 안 좋은데 엔진 미션이 너무 좋아요. 그럴 수도 있고, 엔진 미션은 조금 그런데 내비가 좋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완벽한 차가 있으면 좋겠는데 엔진 미션 위주로 가고 내비게이션은 후자로 보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겠죠. 네. 만약에 그렇다면 완벽한 중고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정답이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단지 꼼꼼하게 보고 그 다음에 제일 금액적으로 제일 알선 딜러의 마음과 그 다음에 고객님의 마음이 제일 끌리는 거 그쪽으로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이제 한 4,500만 원대 중형차를 판매를 할 때는 좀 약간 그래도 아직까지는, 왜냐면은 이제 아예 그냥 싼 걸로 가면 토스카 그쪽으로 가면은 이제 연비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좀 약간 수리비는 좀 어느 정도 들어가겠지만 그냥 싼 맛에 타기에는 토스카가 제일 낫고, 그 다음에 SM5 뉴 인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400 역시나 그 정도 가격을 해서 연비는 조금 나갈지 모르고 고질적으로 누유적인 부분이 좀 있을지 몰라도 엔진이 쪼개지거나 그 다음에 미션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차는 거의 못 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로체나 NF 트랜스폼이나 그쪽보다는 좀 이제 성격이 조금 이쪽으로 나눠지는 그 아에산 토스카나 아니면은 좀 엔진하고 미션은 적어도 문제가 그렇게는 없고 고질적인 문제로 누유가 있는, 근데 이제 그거는 오일 팬이면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 게스켓 커버, 잠바 카바 가스켓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수리를 하면 그냥 10만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그런 차 위주로 좀 보면은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드는데, NF 소나타 트랜스폼이나 로체 이노베이션을 강하게 이걸 무조건 사야 된다가 아니면은 차라리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요 차 보고서 상태가 좀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은 요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요것도 보고 요것도 보고 요것도 보고 요것도 보고 요것도 보고 7시간 6시간 걸립니다. 그러면은 고객님이 예를 들어서 3시 오잖아요. 그러면 10시 11시 12시 공업사 리프트를 한 대 한 대 띄울 수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지칩니다. 그거 상관없다 하시면은 저도 상관이 조금밖에 없긴 한데, 아무튼 너무 많은 차를
안 보는 측면에서 좀 효율적으로 살만한 차 위주대로 이렇게 보자면은 좀 이제 상담을 할 때 고객님도 어느 정도는 중심이 있으셔야 돼요. 중심이 없는 상태로 요건 어때요? 요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거의 뭐 중심을 잡고 1번, 2번, 3번 제일 예를 들어서 그 세 종류를 다 보더라도 제일 효율적으로 이렇게 진짜 살만한 차만 좀 사진으로 보고 성능으로 봤을 때 아리까리한 거 말고 그런 쪽으로 한 3대 정도 보면은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금액대에 거기서 거기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스카는 디자인이 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토스카가 왜요? 토스카 괜찮아요. 토스카도 볼게요. 토스카는 얼마예요? 200만원? 200만 너무 싼데? 토스카를 볼게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성격이 다 틀리시니까 전 소나타 트랜스폼 보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좀 봐야 할 차가 좀 많을 수도 있고 좀 인천에서 좀 봤다가 넘어갔다가 할 수도 있는데 좀 딜러나 손님이나 고생을 할 수 있는 차다. 로체는 고생할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봤을 때 지난번 시간에 좀 괜찮았기 때문에 아무튼 토스카, 로체,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NF 트랜스폼, 그다음에 SM5 뉴 인프레이션 이렇게 4대를 염두를 하고서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차를 보면은 너무 이쪽 저쪽 보면은 이제 한도 끝도 없고 팔지도 못하고 고객님도 구매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그 딜러가 경험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따라와 주시면서 고객님의 생각도 접목을 시키면서 이렇게 좀 믹스를 잘해서 하면은 조금 서로 체력적으로도 덜 힘든 좀 좋은 결정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액을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700 정도 올리면은 SM5 신형 같은 걸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디자인적으로 좀 약간 올라갈 수 있어요. 반 계단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있고 또 다른 차는 없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YF나 K5는 안 돼요. YF 안 되고 그 금액대가 있어도 전 못 팔아요. 매입도 안 해요. 전 무조건입니다. 그것보다는 요게 조금 이제 덜하니까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리부나 뭐 이런 쪽으로 가려면 13년 이상 거 보면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1000 이상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또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기존의 계획, 기존의 용도, 기존의 금액을 쓰시려고 했던 그 한도는 너무 낮지도 너무 높이지도 않고 이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딱 그 정도. 토스카는 2, 300. 그 다음에 로체 이노베이션은 300에서 400. 근데 대신에 좀 많이 봐야 되니까 한 400까지 준비하고서 좀 최대한 덜 써야 되겠다. 잠깐만. 여기는 아무것도 포함이 안 됐어요. 이전비, 매도비, 알선 수수료, 보험료 아무것도 포함이 안 된 가격이에요. 그리고 NF 소나타 트랜스폼 요거는 400에서 500 정도. 그 다음에 SM5 인프레이션은 300에서 400 정도. 이 정도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거는 엔진 미션이 불안하고 어떤 거는 엔진 미션은 정말 안심할 수 있는 차인데 연비가 조금 아쉽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연비가 조금 아쉬운 쪽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엔진 미션이 문제가 있으면은 항상 이런 상상을 해봐요. 고속도로 1차선으로 가는데 푸득푸득하면서 갑자기 차가 서요. 그럼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안전을 담보로 해서 타야 되는데 너무 처음만 생각하고 사면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좀 경각심을 안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안정성 면이 제일 필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신조가 얇고 길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뭐 굵고 짧게라고 하더라도 안전성은 무시 못하고 절대 가져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너무 희망적으로 금액적으로 너무 고집스럽게 NF 소나타 트랜스폼을 300만원 안으로 사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그런 전화가 좀 덜어 많이 왔었고 한데 아무튼 그렇게는 희망적으로 보면 안 된다. 차라리 TG를 보시는 게 낫겠다. TG는
역시나 연식은 조금 비슷하거나 좀 떨어지면서, 근데 이제 디자인이 좀 이제 막말로 쪽팔리진 않잖아요. 좀 그 정도면 적당하고 어디 다니는데 좀 남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사실 TG 그랜저나 이런 트랜스폼이나 아니면은 로체나 아니면은 뉴 인프레이션이나, 뭐 물론 이제 성격에 따라 틀리겠지만 토스카나, 예, 그러니까 좀 이제 처음 용도를 생각하시고, 뭐 뽀대, 뭐 연비 이런 거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금액을 올려야 돼요. 1000만 원 이상. 1300에서 1500 정도 보시면은 더뉴 K5나 뭐 아니면은 LF 소나타가 나오니까 좀 올라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처음 계획을 유지하시고 싶다, 그 금액에 대한 계획을 유지하고 싶다 하시면은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이런 쪽으로 합리적으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NF 소나타 트랜스폼 봤고요. 아직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은 여기 밑에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돈이 들어오거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뭐 레벨이 올라가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기분이 좋고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구나, 도움이 되시니까 좀 구독하기를 눌러주셨다는 자체가 조금 이제 앞으로에 대한 더 열심히 해달라는 기대라고도 느껴지기 때문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이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여기 눌러주시면은 모바일은 터치, 그 다음에 컴퓨터는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은 앞으로도 좋은 정보, 쏠쏠한 정보 단 하나라도 가져가실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고심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